이게 불과 71년 전에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제주 4.3입니다. 이게 좌와 우의 이념 대립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 사건이죠. 이게 4.3이 여기서 끝난 건 아니죠, 선생님? 그렇죠. 계속 지금도 이 문제가 우리 사회 속에 남아 있거든요. 제가 모니터링을 하러 이제 제주에 내려갔을 때 제주 분들한테 어쨌든 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책이. 그리고 또 이게 분열을 일으키면 안 되고.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 얘기하는 건 없는지 그림책을 연구하시는 분들 또 독자들한테 많이 읽어주셨던 분들을 이제 이렇게 도서관에서 모여가지고 제가 이제 더미북이라고 그래서 스케치를 한 그런 스케치한 걸 가제본한 책이 있어요. 네. 이제 그걸 이제 완성되기 전의 책이죠. 그거를 이렇게 이제 읽어드렸는데 저는 큰 흐름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낱말 하나에 아주 예민해져 그렇죠. 계시고요. 그 모임분이 10분이 좀 넘었는데 그 안에는 그러니까 무장대에 의해서 희생된 분도 계시고 경찰이나 군인들에 의해서 희생된 분도 계신 거예요. 양쪽이 다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모니터링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서로 날카롭게 그 단어나 이런 예민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신경전을 이렇게 벌이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나는 이 전체 지금 이 흐름과 이런 얘기를 들으러 왔는데 이분들을 싸움을 시킨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난 게 그래도 그 어려운 시절 4.3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까지 저항한 곳이 제주도 아니었냐. 정부 사과를 받아낸 그리고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다시 새로 나오는 그게 제주도 아니냐. 제주 시민들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분들이 갑자기 너무 얼굴이 밝아지시면서 맞다고 우리가 그렇다고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해야 되는 얘기가 이거였구나. 누가 잘못했나 누가 어쨌나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처의 좌우 대립을 넘어서서 보다 더 보편적인 평화와 인권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얘기로 내가 이거를 끌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여기서 가능한 해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끝까지 그게 고민했던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면목을 빕니다. 이게 그냥 그 4.3을 알고 그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고증을 거치고 그리고 많은 고민들을 해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진 작업이 아닐 것 같아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선생님? 한 2년 반. 2년 반. 네. 이게 그림책인데 그 뒤에 보면 이 참고 자료가 빽빽합니다. 논문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 자료를 다 섭렵하시고 또 여기에 도움 주신 분들도 나오는데 이분들을 다 만나시면서 작품을 완성하신 거잖아요. 사실 권윤덕 작가님은 이제 제주 출신은 아니시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 작품의 4.3을 이야기한다는 것 이게 조금은 더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당연하죠. 제가 제주의 그 시장에 가면 시장에 파시는 그 할머니들이 육지 것들 그래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맨 처음에는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아 나는 육지 것들이구나. 근데 그게 제주에 가려면 어쨌든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야 되잖아요. 수도 없이 밀려왔던 그런 경찰들, 육지 경찰, 육지 군인, 또 서북 청년단 이게 그렇게 외지에서 이렇게 왔을 때 그 안에서 싹 학살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겪었던 아무 데로도 갈 수 없는 그 삶 속에서 육지 것들이라고 하는 게 나왔겠구나. 지금 제가 참 이게 인상적이었던 게 육지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얼굴 표정도 없는 집단적 군인들이 상륙점을 타고 육지에 오는 거예요. 육지에서 제주도로 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무자년 난리가 나고 육지에서 군인들까지 들어왔지. 육지에서 들어왔다는 것. 네. 이게 제주 도민이 느끼는 어떤 정서적인 측면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그대로 대비되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이게 해방을 보여준 거예요. 바캉스를 가기 위해서 또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온 가족이 일본에 가서 일하다가 다시 배를 타고 제주도로 돌아오는 이런 장면에 1945년이 있었는데 네. 그 몇 년 후에 또다시 이런 비극이 들어왔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대비가 4.3의 비극을 더욱 아주 극렬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극과 따뜻한 희망이 이 책 안에 다 들어가서 맞아요. 숨쉬고 있었어요. 우리 이창현 북마스터 어떻게 보셨어요? 베를린에서 아까 홀로코스트 얘기했잖아요. 네. 아주 무자비한 학살이고 보면 끔찍하고 그런데 그게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희망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 주이시 뮤지엄에 가면 사람들의 해골들이 쫙 쇠로 깔려 있는 것을 밟고 지나가면서 그 쇠와 쇠가 움직이는 부닥치면서 나는 소리 같은 것들, 균열음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 나무도장이 그런 면에서 4.3의 가장 아픈 구석을 건들고 있고 상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이긴 하지만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아주 희망적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하다 보면 글을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증언들을 많이 읽게 되는데 읽으면서 계속 분노하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그거는 뭐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그려버리면 사실 나도 아픈데 그거를 읽는 독자한테는 도대체 어쩌라고 이걸 이렇게 알려서 어쩌라고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책이 안 끝나지는 거죠. 저도 책을 끝난다는 거는 그 책 안에서 저도 뭔가 어떤 희망을 보거나 뭔가 결말을 맺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결말을 저는 인간의 선한 의지라고 봐요. 그래서 그 많은 증언 안에서도 그 용기를 낸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여기는 이제 시리의 외삼촌이 시리를 구하게 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경찰이나 군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용기를 내서 네. 사람을 살린 사람들도 많고, 음.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에 대한 희망, 그런 것들로 가야 이 책이 제가 이렇게 손을 좀 놓고 제가 마음이 네. 편해지고 다음 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책은 그 주 독자층이 아이들이잖아요. 네. 네, 그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도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현실이 있었다, 이런 절망을 분명 인지해야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걸 다시 발견할 것인가, 여기까지 제시하는 것도 전 작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나무도장의 주인공이 시리잖아요. 네. 근데 이 시리의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그 학살 사건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들었어요. 빌레모굴의 학살이라고요. 네. 거기 한 25분 정도인가? 뭐 20명 넘는 분들이 그 굴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 빌레모굴에 가보면 이게 경사가 이렇게 거의 한 45도 정도로 되게 깊어요. 굴 입구는 작고.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1월 달에. 그래서 이제 경찰하고 군인이 그 앞에서 이제 다 나오라고. 그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데 경찰이 그 앞에서 서 있었는데 그 아기를 안은 7달 된, 거기 제주에서는 물아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린 아기를 물아기라고 하는데, 이제 걔를 안고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너무 이제 경사가 있으니까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 경찰한테 이 아기를 좀 맡아 줍소. 그리고 아기를 넘겨준 거예요. 경찰이 어떻게 할게요? 그래서 그걸 엄마가 다 봤겠죠, 올라오면서. 근데 그거를 그대로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리고 그거를 보는 순간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라고 하는 생각을 뭐 수도 없이 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 아이를 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다른 경찰들 이야기 중에. 그리고 하다못해 뭐 이렇게 그 학살을 하고 나면 확인 사살을 더 한 번 하잖아요. 그럴 때 확인 사살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읽으면서 외삼촌이 시리를 살리는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 페이지를 볼 때마다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떠올리는 것조차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외면을 하다가 엄마의 손끝이 네.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간절한 손끝이. 거기서 이제 엄마의 마음을 상상을 안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엄마는 자기의 죽음은 전혀, 어떡하지?